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쟁이 박찬호입니다. 그림은 안 그리고 왜 이러고 있냐면 그림을 다시 좀 배우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좀 천천히 조금씩 기본부터 뭔가 제가 이렇게 제대로 차근차근 배운 게 보다는 그냥 막 해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간 게 강해서 좀 한 2주 정도는 한번 좀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평소 좋아하는 작가님의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수강하면서 사실 그림 그려도 되는데요. 그냥 저번에 친구가 우리 집 왔다가 뜨개질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목조리백, 이거 봉다리백이라고 하죠. 하나 떴어요. 근데 좀, 그러니까 대바늘 뜨기는 많이 했는데 대바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바늘 뜨기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 이음새를 연결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좀 이렇게 막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랄까. 이거 귀엽지 않나요? 근데 활용도는 떨어져요. 왜냐면 이 니트라서 여기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 뭘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다닐 때는 이렇게 다시 조여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쭉 쳐져요. 핸드폰만 넣어도 쭉 쳐져요. 그래서 이 귀여운 목조리백은 친구의 딸에게 핑크거든요. 코랄. 여기에 딸기나 이런 토끼 장식을 이런 데다 달아가지고 선물해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를 너무 좋아해. 나는 겨울옷을 선물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사준 옷을 입겠대. 사달라는 뜻인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목조리백. 달랑달랑. 근데 실이 분명히 2개 든다 그래서 2개 샀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크로스백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크로스백,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길게 떠서 접어가지고 옆면을 돗바늘로 꼬매서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도안을 쓰지 않아요. 머리로 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있죠. 그 남편이랑 얘기하다 그런 게 나왔어요. 뭔가를 지식이나 뭐나 이런 거를 습득을 할 때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가. 그거가 본인이 뭔가 말을 함으로써 그게 습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미시오. 아따 말하면서 하니까 바로 틀려보네요. 그다음에 촥 그다음에 엄마 야가 왜 여기 있디야? 엄마 코가 잘못 들어왔구만. 또 얘기 좀 하려고 함께. 저희 집은 엄마 아빠 2분 다 질라도십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 그냥 자주 놀러 간 것뿐. 하지만 전라도 사투리 따라하길 좋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전라도 애들이 비웃어요. 그래도 합니다. 재밌잖아요. 전라도여라. 아무튼요. 사람이 뭔가를 습득할 때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각화, 도식화를 되게 잘하거든요. 뭔가를 설명하면 그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요. 계속. 가장 쉬운 건 역사 같은 거 배울 때는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죠. 그리고 막 그 사극 영화 봤던 거에 그 상황을 이입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배를 하면은 희석이 몇 배가 된다. 막 이러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비커가 있어. 비커 안에 막 세균이 있어. 그리고 그 옆에 희석을 할 물이 있어. 그러면 세균이 똑같이 있는 그거를 그 큰 물통에다가 옮겨 넣으니까 얘네 몇 배가 되는가 막 이런 거를 막 머릿속으로 비커를 그리고 거기에 세균이 동동 떠 있는 걸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숫자가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좀 시각화, 도식화 그래서 막 혼자 공책 정리하다가 내 머릿속에 도식화가 다시 일어나서 찍고 다시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 도식화가 딱 되고 나면 그게 내 머릿속에 완전 내게 되니까. 네? 그렇게 뭔가 공책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도 뭐 교과서나 선생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난 한눈에 보고 싶은데 그거를 모으다 보니까 그게 공책 정리가 되고 공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 내용이고 저건 저 내용이고 이건 이거랑 연결되고 저건 저거랑 연결되고 하니까 그걸 나만의 그런 걸로 좀 정리를 한번 하게 되죠. 아무튼 좀 그런 타입이었어. 근데 우리 남편은 직장 상사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쓰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쓰지 못하고 직장 상사만 써. 쓴 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졌대. 자기는 그 소리가 절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차라리 그 설명을 할 때 자기가 받아 적었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남편은 머릿속으로 도식화는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 눈앞에 현실화를 시켜야 인식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집중해서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옆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좀 얼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보고 공부를 어떻게 했냐요. 뭐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해봄으로써 설명을 해봄으로써 자기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하고 MBTI별로 그게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MBTI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완전 극강의 인프피였는데 인프제였는데 몇 번을 해도 인프제긴 했었거든요. 삶이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이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프피가 아닐까. 앞에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랑 P의 차이가 스트레스의 차이라면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거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P도 계획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P도 뭔가를 하긴 해요. 가서 이거 부산 가가지고 낙곱새 먹어야지. 이건 P의 계획이에요. P들이 하는 계획은 이런 거랬어. 근데 낙곱새를 못 먹어. 그럼 P들은 별로 타격감이 없대요. 근데 J는 J라고 막 엄청 꼼꼼히 뭐를 계획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획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그냥 이번 여행에서는 그냥 낙곱새 하나는 꼭 먹고 오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거야. 낙곱새 못 먹었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닌겐? 그러니까 계획이 어그러진다 안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어그러졌을 때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운다 이것보다 되게 계획적으로 스케줄표는 빵빵하게 세우는데 일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남편 하는 거 보면 되게 제의 같은데 막상 지켜진 건 없어. P야. 진짜 웃겨. 나는 약간 되든 말든 스타일 같은데 오늘 안에 이거 안 하면 못 자. 이런 거 되게 많고. MBTI는 나름 재밌습니다. 혈액형보단 낫잖아요. 그거를 맹신하거나 막 그럴 순 없지만 좀 사람의 성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지표? 기준? 기준도 좀 애매하다. 참고사항? 그리고 그건 혼자 하면 안 된다면서요. 누가 옆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물어봐주고 자기가 대답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답이 나온다고. 아니,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남편의 MBTI를 재주려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지금도 느낍니다. 제 남편은 눈에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구나. 나는 이게 스토리텔링 들은 것만으로 시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시각화를 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을 하는 스타일. 그렇다. 그렇구나. 이게 다 뭔 얘기인가 싶죠? 지금 내일 건강검진이라 9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사실 그 전에는 귀찮아서 안 먹은 건데 이제 와서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입구 부분 환장. 배고파. 배는 고프고 잠은 오고 좀 짜증 난단 말이에요. 잠이 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추가로 싹 다 넣었단 말이에요. 나 내일 간 CT 찍는데 내일 간 수치 높게 나오면 어떡해. 저는 먹는 약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갑상선이랑 자궁경부암 하면서 이번에 자궁이랑 뭐 다 검사를 해볼 거고요. 대장 내시경 할래 CT 찍을래라고 해서 아직 대장 내시경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CT를 찍기로 했습니다. CT에서 무슨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한번 걸렸었으니까 폐를 찍을까 하다가 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순대간 맛있겠다. 아니 우리 동네에 떡볶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모님들이랑 이제 아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순대는 꼭 아들이 썬단 말이죠. 근데 이 마법의 순대가 먹어도 줄지를 않아. 진짜 내가 오늘은 저 순대를 정복하겠다 싶어가지고 저 순대를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요. 와, 나 내 건강검진 끝나고 순대 사 먹어야지. 간 많이. 아무튼 죽어라 먹었거든요. 안 줄어. 진짜 마법의 순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동네에 아는 소품샵 사장님들과 만찬을 나눠보고자 그거를 사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마이갓 내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 순대가 줄지 않는다. 근데 진짜 안 주는 거예요. 줄지 않아 아직도. 결국엔 또 3명이서 순대를 먹지 못했다. 그리고 뭘까? 뭔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정신이 아득해져 온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뭐 이상 나와봤어요? 저는 살이 인생 역대급으로 쪄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그러면 갑자기 살찐다면서요. 근데 그 걸린 사람은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데 누가 봐도 살이 너무 심하게 많이 쪘고 그 정도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찐살인가 봐요. 에휴, 1년에 6kg씩 아주 꾸준히 2년 동안 11kg가 쪘어요. 오마이갓. 배고프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안 먹어요. 근데 그 한 번 먹는 양이 너무 고칼로리인가 봐. 배고프든 안 고프든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어야 하는 가 봐요. 피곤해. 근데 내 구독자 7명인데 내 친구 말고도 있나요? 뭐 때문에 보죠? 백색 소음인가요? 백색 소음으로 좋죠. 혼자 아주 붙어주고 난리가 났으니까 내 눈을 감고 지금 가습기 소리 펑펑펑펑펑. 비 오는 날에도 가습기는 틀어야 한다. 가습기는 올스텐 제품으로 사야 한다. 이건 삶아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세척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 친구 남편이 샤워기로 가습기를 세척했다가 고장을 내었다. 치치치치.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참나요?
나는 이렇게 먹방, 음식 사진 이거 보거나 찍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다고 해야 될까? 대리만족이 안 돼요. 이씨. 이제 요 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잠깐만. 지금 보이는 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게 고무뜨기라고 하나? 겉 안 세 코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매 부분처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메리아스뜨기로 해가지고 길게 할 거예요. 다음 다시 이걸로 마무리. 그 다음에 옆은 그 돗바늘로 이렇게 꼬매고 남은 실로 그거 어깨끈을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다른 이 색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나는 분명히 코랄 피치를 시켰는데 봐봐요. 가까이서 봐봐요. 초점을 잡아봐요. 육회 같지 않아요? 다짐 육. 어휴, 이거 할 때마다 자꾸 다짐 육이 생각나고 너무 슬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은 건강검진 끝나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제작 의뢰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요즘 꽃그림으로 좀 제작의 컨텐츠를 가볼까 그런 작업물을 좀 그쪽으로 향하게 할까 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 의뢰인은 공연을 해서 선물로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꽃다발을 들고 동생과 엄마가 집에 몰래 이제 꽃배 꽂아서 줄 테니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하필 그날 코로나. 그래서 꽃을 질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와, 있잖아, 이 비오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그림쟁이가 아니라 뜨개쟁이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유튜브 여기 밑에 구독 그 다음에 저 사실 인스타도 있어요. 그림만 그리는 인스타도 있고 아이디어스로 주문 제작받는 인스타도 있고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 설명란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뭐더라? 그러고 안녕. 나 방금 잠들었어.